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오늘은 미국 주식 급락, 빅테크 기업은 끝났을까? 우리의 대응은? 한국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간밤에 미국 주식이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는 마이너스 2.78%, 나스닥 지수는 마이너스 4.96%, S&P 500 지수는 마이너스 3.51% 하락했습니다. 제가 영상 편집하는 시간이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그냥 기사 찾아보고 차트 열어보고 약간 라이브 하듯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점은 조금 양해 바라겠습니다. 말투도 편하게 라이브 버전으로 바꿔볼게요. 자, 그러면 라이브 블랙 시작합니다. 지수 하락폭을 보면 알겠지만 다우보다는 나스닥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나스닥이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이죠. 그래서 S&P 500 지수에서 하락 하위 종목을 살펴보면은 엔비디아, AMD, 애플, 여러분이 잘 아시는 테크 기업들이 주로 포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시장에 차익 매물을 쏟아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도대체 왜 떨어졌는지,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그리고 추가적인 하락은 없을지, 또한 한국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런 거를 하나씩 체크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증시가 왜 하락했는지 그거부터 하나씩 체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최근에 주요한 경제지표가 몇 개 나왔는데요. 수요일 밤, 목요일 밤, 금요일 밤 이런 식으로 경제지표가 차례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나온 것도 꽤 많이 있고요. 한국 시각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매주 수요일 저녁 9시 반에는 ADP 비농업부문 고용지수가 발표됩니다. 지난주에는 43만 건이라는 신규 고용이 창출이 되었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고용이 꾸준히 회복되고 있습니다. 이거 호재라고 보면 호재일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것은 악재였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는 고용지수가 100만 건 이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100만 건에 비하지 못하는, 여기 나와 있네요. 9월 2일 발표된 건데 일치가 이게 예상치거든요. 컨센서스 예상치가 거의 100만 건이죠. 95만 건을 예상했었는데 실제로는 42만 8천 건이 나왔습니다. 이거 악재였습니다. 예상치에 못 미쳤기 때문에. 하지만 이 수요일 저녁의 증시에는 꽤 많이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유동성 장세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걸 다 무시하고 악재 따윈 필요 없다라고 하면서 꾸준히 증시를 올렸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목요일 저녁에는 오히려 호재가 발생했어요. 매주 목요일 저녁마다 미국에서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를 발표하게 됩니다. 이때는 예상치보다는 훨씬 떨어진 88만 건을 발표했거든요. 팬데믹 이후에 지속적으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감소하고 있죠. 이것에 대한 기사 하나 살펴볼게요.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주 만에 다시 100만 건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통계 방식 조정 때문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게 호재긴 호재예요. 왜냐면은 실업수당 청구를 많이 했다는 것은 실업자가 많다는 거죠. 이게 적다는 건 실업자가 적다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뭔가 이 호재 아닌 호재, 그러니까 호재를 희석시키는 그 멘트가 있었죠. 다만 노동부가 지난부터 통계 방식을 바꾼 것을 고려하면은 실질적으로 신규 실업자 수가 크게 줄었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호재였어요. 호재. 왜냐면은 이게 증시 차트를 보면서 제가 조금씩 설명을 간단하게 드릴게요. 예를 들어 보잉 같은 종목을 볼게요. 보잉은 어제 이 실업수당이 장 전에 발표되거든요. 그러니까 장 전에 발표되니까 경제가 좋다는 거잖아요. 이런 경기 민감주, 항공주인 보잉은 이렇게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오면은 주가가 상승합니다. 그래서 어제 장 초반에 쭉쭉쭉 상승하다가 시초가가 0.13% 상승 출발했다가 고점 3.47%까지 올라갔다가 뚝 떨어진 거예요. 마지막에 경기 민감주인 보잉은. 그리고 어제 S&P 500 지수 내에서 증시 상승 상위 종목 보면 아메리칸 에어라인 항공사잖아요. 이런 항공사의 주가는 오히려 이런 날에도 0.68%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딱히 상승한 그룹이 또 있나요? 보면 메리어트 있잖아요. 나스닥 지수에서는 메리어트 인터내셔널, 이거 메리어트도 리조트잖아요. 메리어트. 이런 장에서도 1.06%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메리어트 같은 경우는 어제 경제지표가 좋았기 때문에 6.35% 장중에 이렇게 올라갔다가 결국에는 시장 전체적으로 밀리기 때문에 조금 이제 상승폭이 많이 줄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그동안 많이 올랐던 이 테크주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엔비디아가 신제품 GPU도 출시하고 요즘에 실적이 좋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쭉쭉쭉 올랐는데 이제 차익 매물이 출회가 됐다, 이런 식으로 10% 넘게 빠졌다. 그 대표적인 기업이 이제 테슬라, 꿈의 기업 테슬라가 이제 액분 이후에
뭐 유상증자도 이제 했고, 주요 주주 중에서 이제 뭐 투자자에서 지분 축소 이슈도 있었고, 그래서 쭉쭉쭉 하락하면서 어제도 윗골이 달면서 좋지 않은 모습으로 9.31%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참고로 아마 여기서 하락 지수가 아마 시간에까지 포함을 할 거예요. 요 점은 이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애플도 액분 이후에 이제 7.6% 이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보시면은 기술주에도 그동안 많이 올랐던 애들이 이제 하락을 했어요. 페북도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4% 정도 하락을 했고, 이제 CPU 같은 경우도 AMD랑 인텔이 유명하잖아요. AMD는 8.78% 하락했지만 인텔 같은 경우는 이제 솔직히 많이 안 올랐잖아요. 많이 떨어졌죠 그동안. 그렇기 때문에 3.39% 이제 하락을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좀 주목해야 될 게 디램 업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역시 그동안 상승폭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한 3.07% 이 정도 하락을 마감했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어제는 낙폭, 그동안 상승이 과했던 종목들 위주로 하락이 나왔고, 그동안 빅테크 기업들이 많이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들이 하락을 했다.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차익 매물이다. 이 정도로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경제 위기 시작이 아니냐? 글쎄요. 일단은 달러 지수를 보면은 달러 지수는 큰 요동을 치지 않았어요. 어제는 지금 92.77 요 정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어제 오히려 윗골이 달고 떨어졌죠. 그러니까 경제가 좋으면은 미국의 화폐인 달러가 상승합니다. 그런데 어제는 뭐 그럴 기미가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달러만 가지고는 어제 뭐 위기다 아니다 논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여요. 왜냐면은 이게 달러가 너무 떨어져도, 그러니까 이렇게 주식이 하락한 상태에서 달러가 이제 막 너무 떨어졌다. 그러면 이제 뭐 이래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달러가 너무 올라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어제는 오히려 그냥 소폭 하락했다. 그러니까 달러 측면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고, 대표적인 안전자산이 이제 미국 채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채권 이제 금리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채권을 매수했다. 즉 주식을 팔고 채권을 매수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흐름이죠. 왜냐하면 팬데믹 때에는 채권이 오히려 막 이렇게 뛰었거든요. 금리가 뛰었거든요. 그러니까 팬데믹 때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들이 채권도 팔고 주식도 팔고 다 팔았던 거예요. 이때는. 근데 이제 지금은 아직은 그런 움직임 보이지 않다. 아주 정상적으로 주식이 떨어지니까 채권 가격은 상승했다. 채권 금리는 떨어졌고, 이제 아주 정상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금 가격 역시 지금 1938달러죠. 1트라이온스당. 금 가격도 무난하다. 무난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팬데믹 때는 금도 떨어졌거든요. 다 떨어졌어요. 달러 빼고 다 떨어졌는데 아직은 팬데믹 수준이 아니다. 그럼 지금 도대체 뭐가 문제냐? 지금은 일단은 그냥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차익 매물이 나온 게 아닐까라는 이제 생각이 저는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있잖아요. 이 사람이 아니죠. 베일리 기포드라는 베일리 기포드 있잖아요. 이 아저씨가 아니죠. 투자 자문사죠. 여기서도 이제 지분을 많이 줄였잖아요. 큰손 매각 소식에 테슬라 추가 하락, 테슬라 지분을 많이 줄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도 지금 테슬라의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비중 차원에서 지분을 줄이듯이 미국 증시, 나스닥 기술주 역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이제 뭐 줄인 거다. 여기 나왔잖아요. 베일리 기포드는 여전히 테슬라에 대한 믿음을 나타냈다. 나왔죠. 이 펀드 매니저죠. 펀드 매니저가 포트폴리오에서 단일 주식에 대해서 지나치게 높은 가중치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운용 원칙을 반영한 것이다. 그렇죠? 뭐 테슬라가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하는데 난관이 없겠지만 테슬라 주가가 후퇴한다면 얼마든지 지분을 더 늘릴 의향이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지금 너무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차익 실현이 나왔다. 중요하게 또 볼 게 뭐냐면은 저는 이제 변동성 지수 빅스를 많이 봅니다. 제가 이제 뭐 줄곧 강조드렸죠. 최근에 빅스가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게 수상하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어디 멤버십 게시판에서 말씀드렸죠. 왜냐면은 빅스가 지금까지는 양봉이 이틀 연속 뜬 적이 없어요. 일단은 보시면은 요 팬데믹 때 하고 좀 진정이 되고 계속적으로 이 8월 11일 날 양봉 하나, 그다음에 쭉 음봉. 8월 19일 양봉 하나, 그다음에 쭉 음봉.
그런데 8월 26, 27일 양봉 떴죠. 연속으로. 그 다음에 음봉 떴고 이 음봉을 감싸는 상승이 8월 31일 날 왔어요. 그리고 양봉이 두 개 또 떴어요. 그런데 어제 장대 양봉이 떴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약간 빅스가 상승하면서 주가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바로 이제 V자 반등은 좀 어렵다. 미국 증시 V자 반등은 어렵고 그러면 이제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지 않냐라고 이제 말씀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좀 지켜봐야 돼요. 왜냐하면 과거에도 이게 언제냐? 이거 2019년도예요. 2019년도에 이제 막 아시죠? 주가가 이제 이때는 경제 위기급은 아니었지만 뭐 한 단기적으로 뭐 7%, 10% 이렇게 지수가 쭉쭉쭉 빠졌던 시기는 있었어요. 그러다 반등하고 이때도 보시면은 변동성 지수가 이제 박스 상단만 지켜준다면은 일시적으로 내려오고 일시적으로 올라갔다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 지켜준다면 주가가 뭐 경제 위기급은 아니지만 적당히 빠졌다가 다시 원복을 항상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항상 여러분이 지켜봐야 될 게 변동성 지수를 지켜보시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까지 대의 변수를 봤을 때는 변동성 지수가 뭐 혹시나 하루 정도는 더 오를 수 있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이번에도 좀 박스권 그런 움직임을 그리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주가 지수 역시 이제 박스권을 좀 그릴 거라고 좀 믿어보고 싶습니다. 뭐 아직은 패닉셀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변동성 키워가겠지만은 기보유자는 이제 뭐 홀딩 하시는 게 낫다고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다 아시겠지만 저는 예전에 나스닥 한 7,000포인트 이때부터 꾸준히 미국 주식을 매수를 외쳐왔죠. 그리고 언제까지 한 이 자리까지 아마 매수를 외쳐왔던 것 같아요. 테크 기업 위주로 요 자리 항상 요 빠졌을 때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키 보유자만 굳건하게 이제 들고 가시면 된다라고 이제 꾸준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과거에 매수했었던 키 보유자분들 굳건하게 전 들고 갈 자리라 보고요. 딱히 이제 위기급은 아니에요. 일단은 뭐 더 이제 막 빅스가 더 급등하고 박스 상단을 뚫어버리고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위기가 될 수 있겠지만은 아직은 위기급은 아니라 보고 오히려 이제 내일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이거 반등을 뭐 일시적인 반등일 수도 있겠죠. 되게 애매한 자리라 봅니다. 하지만은 뭐 추세 이탈은 아니니까 너무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셨기를 봅니다. 그리고 일단 한국 이야기를 간단히 해보면은 한국 ETF인 EWY가 있죠. EWY는 뭐 꽤 선방했어요. 어제 1.25% 하락했죠. 막 그렇게 큰 하락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위기 때는 15%, 10%씩 막 하락했어요. 이런 EW가. 근데 EW 자체가 그렇게 큰 하락을 그리진 않았다. 그리고 신흥국 전반적인 ETF EM 역시 2.35%. 얘는 좀 많이 빠졌네요. 얘는 중국 비중이 높아요. EM은. 어쨌든 EWI 여러분 한국 증시는 오늘 이제 빠져도 뭐 너무 큰 걱정은 할 필요 없을 거라 봐요. 왜냐하면 한국 증시가 전반적으로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블랙록인 자산운용사 블랙로또가 아니라 블랙록 신흥시장 주식 비중 축소 유지 한국 중국 내외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팬데믹 이후로 경제적이 다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선진국이야 기축통화를 기반으로 막 돈을 찍어내면서 경기 부양을 할 수 있지만 신흥국은 이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관점을 가졌죠. 다만 모든 신흥시장이 부진한 성적을 거두지 않을 거다. 파월 전략가는 예상했다. 이 연준 의장 파월이 아니라 여기 블랙록의 아시아 태평양 담당 수석 투자 전략가입니다. 벤 파월. 이 사람은 기술주 상승 추세 속 이익을 보고 있는 주요 수출국에는 한국, 대만, 중국이 있다는 것이다. 이런 나라들은 이제 반도체, 뭐 2차 전지, 자동차, 바이오 이런 기술 산업이 있잖아요. 여러분 아시는 성장 섹터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뭐 큰 걱정은 할 필요 없다. 당연히 빠지겠죠 오늘. 왜냐하면은 어제 반도체 기반으로 한국 증시가 큰 상승을 이뤘습니다. 근데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아까 보시면 3%대 하락이 나왔었죠. 항상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한국 증시의 주가 상관관계는 꽤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락은 나오겠지만 크게 무리할 필요 없다.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는 게 이제 한국 주식도 줄곧 21선 부근에서 이제 매수 의견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보시면은 떴죠. 주가가 떴습니다. 떴잖아요. 9월 3일 날 보시면은 21선이 여기 오렌지색인데 항상 말씀드린 어제는 신규 매수 자리가 아니다. 항상 주가가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21선 아래로 멤버십 게시판에서 계속 말씀드린다.
떨어질 때 중장기 매수를 관점을 가져라. 언제? 8월 20일 요 하락해서 여기 있잖아요. 여기 이런 날, 아니면 21선 닿았을 때, 20 아래로 떨어졌을 때 21선 요런 날 매수하지. 위로 올라가면 무슨 날이다? 파는 자리다. 파는 자리 혹은 기존 보유자 홀딩할 자리, 이런 자리지. 이걸 매도하는 자리가 아니다. 다만 관점은 다르다. 만약 여러분이 단타 매매를 한다면 오히려 매수를 하면서 단기 대응을 할 필요는 있지만, 여러분이 아직 주식 투자 경력이 많지 않으신 분들, 특히 이제 중장기 투자를 선호하신 분들은 21선 위로는 매도하는 자리지, 그 매수하는 자리가 절대 아니다라고 이제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이제 21선 아래로 떨어지겠죠. 어떻게 모아가면 돼요. 또 사면 돼. 또 사면 됩니다. 어떤 종목? 성장 섹터 위주로 이제 매수하면 되겠죠. 한국에서도 나왔잖아요. BBIG K 펀드인가? 있던 것 같은데?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있어요. 바이오, 배터리, 인터넷 게임 맞죠? BBIG 삑. 빅이 아니라 삑입니다. 삑. 삑이란 단어 있나 모르겠네요. 어쨌든 삑 펀드 이거 나온다고 하니까 이 관련 섹터 종목도 나라에서 다 찝어줬더라고요. 12개씩 총 48개 다 찝어줬으니까 그런 종목 매수해도 상관없고, 아니면 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나 이런 애들 잘 잡으셔가지고 코스피 지수 21선 아래에서 매수를 하는 관점을 세우는 게 좀 나아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조금 아쉽긴 해요, 오늘의 하락이. 왜냐면은 코스피 지수 입장에서도 지금 고점을 조금씩 올려가는 추세였는데 좀 꺾이겠죠. 이제 꺾일 거라 좀 보고요. 그래도 이제 조금 이제 힘을 모으다가 다시 이제 반등을 올라가겠죠. 늘 말씀드리지만은 이제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기존 보유자들 위주로 항상 이제 대응을 해주시고요. 굳이 이제 성장 섹터 좋긴 좋은데 항상 이제 고평가 위험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고 늘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재빠른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